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열렬히 고대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시사 한자를 오늘 또 몇 가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 정치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재밌어요, 이게. 제가 뭐 제 개인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한자가 알려주는 정치라는 것도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떤 정치 형태든지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뭐, 바뀌어 왔습니다만, 골격을 형성하는 건 같아요. 지도자가 있으면, 즉, 대장이 있으면, 그 대장을 보호하는 보좌관들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대통령이고, 장관들이고, 그 다음에 항상 전제 국가도 있고, 왕 통치도 있습니다만, 왕이 통치할 때도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노론소론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혁명도 과거에도 항상 있었고 반역과 모반이 있었고,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제가 뭐 판단하려고 던진 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관련된 그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대통령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지를 알 수 있고, 문 대통령도 이 방송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글자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죠. 대통령이라는 글자가 있죠. 예. 오늘 이 대통령의 통자는 큰 줄기 통자, 실사자 플러스 찰충자 채울충자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한 가닥 씨는 약하지만 씨를 여러 가닥 삼겹줄이라고 하듯이 여러 가닥 모으면 밧줄이 되죠. 큰 줄기가 됩니다. 밧줄 통자다. 큰 밭, 대통이니까 큰 밧줄, 큰 줄기 이런 게 보시죠. 통은 거느릴, 그래서 이 통자가 거느릴 통도 됩니다. 다스릴 통자, 통솔 그러잖아요. 통솔. 그 다음에 통일, 합치다는 뜻도 있는 거죠. 통일, 네? 통솔, 대통령 이런 말 하잖아요. 통합, 합치다는 뜻도 있어요. 시를 합친 거죠. 네. 그러면 이 대통이라는 글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난번에도 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 명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대통 한 명이 절대 못 다스리죠. 장관을 임명해야 됩니다. 그 장관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하나의 실이에요. 그렇죠. 이 실이 모였을 때 대통이 되는 거죠. 그때만 이제 다스릴 영자, 하여금 영자, 영도자 할 때 영자가 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즉 명이 설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이 가능한 거예요. 혼자는 안 됩니다. 대통이잖아요. 그러면 이 큰 밧줄 자체가 튼튼해야만 그 다음에 이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5천만을. 그러면 이 밧줄을, 대통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국민이 장관 임명 안 하죠. 여야가 임명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야도 아닙니다. 누가 임명해요? 한국의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후보자들의 몇몇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서로 안 섞여. 그러면 이 튼튼한 밧줄이 안 될 수 있죠. 또 실이 이 삭은 동아줄이야. 실이 썩었어. 삭았어. 그러면 이게 밧줄 만들어 놔봐야 힘을 못 써. 덜 써. 그 역할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인사권자잖아요. 근데 문 대통령이 서고 나서 인사와 관련해서 뭐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해서 잡음들이 있어 왔어요. 조국 씨가 과연 괜찮은 인사였느냐? 대통령이 볼 때는 그랬는데 야당과 많은 국민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본 거예요. 계속해서 해가지고 결국은 낙마를 시켰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인사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내가 인사권자라 그래갖고 마음대로 대통을 만들려고 하면, 큰 밧줄을 만들려고 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또 저항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괜찮은 실이라 할지라도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무튼 대통령은 괜찮은 실들을 갖다가 밧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은 실이냐 아니냐를 본인이 심사합니까? 그게 아니죠. 보좌관들이 또 복수 추천 뭐 하고 합니다. 다 사전에 혹시 뭐 야당에 이제 흠잡힐 만한 뭐 어떤 과오가 없느냐 뭐 이런 거 다 따져 보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이 자격 가운데 하나는, 능력 가운데 하나는 대통을, 큰 밧줄을, 튼튼한 밧줄을 엮을 수 있는 해안이 있는 사람. 여러분, 문 대통령은 그런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은 혼자 내가 밧줄을 안 엮죠. 그러면은 반드시 보좌관들의 이야기, 야당의 이야기, 국민의 이야기를 참고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는, 능력 가운데도 뭐가 요구됩니까? 보시죠.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는 이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관청청자입니다. 관청청자. 그 다음에 정부 그러잖아요. 관청부자입니다. 이 글자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시죠. 이 관청청자 안에 있는 글자는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자의 옛 글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들을 청자의 옛 글자는 보입니까? 입구자. 사람과 귀와 입구자입니다. 사람, 귀 플러스 입구자. 이게 요 들을 청자의 옛날 그림이에요. 자, 귀가 하나 있잖아요. 귀는 원래 몇 개예요? 2개죠. 입은 원래 하나인데 입이 2개입니다. 들을 청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남이 말을 하는 거를 듣는 거. 입 2개가 상징하는 여러 사람이, 보좌관들이, 야당이, 국민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훗날 이게 덕덕자가 들어갔어요. 덕이 있어야만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귀 하나, 입 2개. 이게 들을 청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청이라는 것은 집이 이렇게 나중에 큰 집이 들어갔어요. 큰 집에 있는 사람, 즉 권력자는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만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남이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될 사람이 바로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통을 만들기 위해서 보좌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보좌관이란 내 편이다 말입니다.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딸랑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편인 사람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또 제대로 된 대통을 엮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백성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대통령은 정말 복잡한 자리입니다. 정말 큰 능력이 필요해요. 즉 5천만을 이끌어 갈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내 혼자의 능력은 그게 안 되죠. 인간이 뭐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혼자가. 박지성이가 공 잘 차지만, 메시가 공을 잘 차지만 혼자 찹니까? 함께 차는 거죠. 박지성이가 공 잘 찬다고 수학도 잘하고 인성도 좋습니까? 메시가 세계에서 공을 제일 잘 찬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성 좋습니까? 다른 능력이 뛰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공만 잘 차는 거예요. 인간이란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무슨 만물 박사고 다 잘합니까? 그게 아니죠. 지휘자나 지도자는
인사권자이자 결정권자예요.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야당과 여당, 이쪽 A 참모와 B 참모는 의견이 다릅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가 쓴 자서전에 보면 춤튀기 가지고 딱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사를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힘드니까 점성술사를 불렀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려고 점성술사를 불렀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나에게 판단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보좌관의 어떤 조언을 듣느냐 안 듣느냐. 과거 역사들을 보면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다윗의 이제 아들, 보면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들을 보면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또 나뉘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나뉘면서 예전에 아버지를 모시던 그 신하들, 즉 연세 있는 나이 좀 있는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신하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딱 물리치고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일개 인간이기 때문에 내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대통령은 인사만 잘하면 돼요. 결정만 잘하면 잘 내리면 돼요. 쉬운 자리는 아니죠. 스스로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알아내기가 쉬운 게 아니죠.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런데 덜 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거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내 편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남의 편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좌관들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시죠. 한자가 뭘 알려주나 보시면 이게 관청부자인데 이 관청부자에 고기 6이 들어가면 썩을 부자죠. 뇌물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뇌물은 힘 있는 자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조국시의 뇌물 주식과 관련된 그것이 뇌물이 아닌가 이런 조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높은 사람이 뇌물을 먹으면 판단은 이제 흐려지거나 굽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어요. 능력이 똑같아요. 그러면 누구를 써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A가 뇌물을 먹였어요. A의 가족이 뇌물을 먹였어요. 그러면 A를 씁니다. A, B는 능력이 같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B가 능력이 훨씬 뛰어나. 근데 A를 써. 뭐 때문에? 뇌물 때문에. 이 관청부가 썩을 부자입니다. 이 현재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보좌관들이 뇌물은 안 먹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썩어버리면 뭐에 의해서 썩어버리면 이 사람들도 또 밑에 보좌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 되는데 아무튼 사고가 썩든 뭐가 썩든 하여튼 판단 미스를 하게 될 원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인데 올바른 고언이나 제안을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조국 씨가 인사 참모로서 인사를 이제 장관들 선정하고 이럴 때 조국 씨가 이 추천한 많은 사람들의 설에 대해서 이 야당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관점이 완전히 정말 가치관과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것은 관점이 다른 걸 말하는 건데 조국 씨의 가치관과 관점이 이 야당이 볼 때 너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한자에 들어있는 즉 역사를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들어보시죠. 이게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 어마어마한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 대통령도 능력은 우리보다
아주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이제 오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국 역사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해 여지도 있고 또 호불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도 있고 해서 성경 역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교 철학이 전공이라고 그랬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위는 사울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제사장들만 있던 시절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처음으로 선택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목동익 출신으로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매질로 사자를 때려잡아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물매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려 버렸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발탁된 겁니다. 사울에 의해서. 근데 사울은 다윗의 용맹함과 기계와 이런 그 인성 이런 것들을 높이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막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니까 다윗이 모든 국민의 관심과 칭송이 다윗에게로 가니까 다윗을 시기질투해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막 하여튼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살아남았죠? 이 다윗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훌륭했던 사람도 인생에서 몇 번 과오를 저지릅니다. 어떤 과오를 저질러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인과 간음을 합니다. 불러다가 여자와 옥상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정욕이 발동한 거죠. 개인적 인간적 욕망, 욕심 때문에 이 군인 나가서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남편이 없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정을 통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전선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밧세바와 결혼을 하죠. 그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은 또 어떤 실수도 하는가 하면 인구수를 세지 말라 그랬는데 인구수를 셉니다. 즉 이 다윗이 의지해야 될 대상인 신이 아닌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숫자, 실제 어떤 무력 이런 어떤 것들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로 해서 또 벌을 한번 받습니다. 다윗은. 그 외에도 다윗이 저질렀던 일들이 과오들이 꽤 돼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흠이 많아요. 잘못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 왕들은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뭐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평생 했는데 지금은 뭐 단임제라든가 뭐 해봐야 연임제인데 그러니까 그 하는 과정 중에서 왜 실수와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과보다 공이 많았기 때문에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이나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과보다 공이 많으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될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절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수와 잘못을 할 때는 자신에게 과신했을 때, 자신의 힘을 믿었을 때, 즉 현재 통치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야당이든 여당이든 10년 주기로 바뀌고 이러는데 뭐 이번에 야당도 뭐 장관 낙마시켜 놓고 나서 뭐 이렇게 표창장도 주고 뭐 이렇게 상품도 주고 그랬다는데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웃기는 행동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자만심, 막 지금 너무 일찍 샴페인도 터뜨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백성들은 거의 안중이 없는 행동들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북측하고는 잘 안 되고 일이 이 임명 과정에서의 잡음은 엄청나게 계속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이 거의 안 드러나고 있죠. 과만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 대통령을 포함 어떤 사람이든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대통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대통을 만들기 위해서 보좌관들의 이야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관청은 뇌물이 있어서 썩게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부하들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네, 한자에 드러난 한자에서 우리가 역사지 한자는 과거의 선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그 옆모습이라고 해야 됩니까? 측면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